아니야, 아기들은 시끄러운 데서도 자야 돼 하면서 방문을 탁 열고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네, TV도 네. 막 크게 틀어놓고. 근데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초반에 엄마랑 많이 싸우고 네.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초반에 이제 저랑 싸우고 엄마랑 저랑 막 울고, 엄마 같이 집에 울었어요? 중간에 이제 가버리시는 거예요. 네. 나 이제 니네 집 안 와 하면서 이제 가버리시고. 아동학 발달 책에 그렇게 했어요. 음, 몇 개월을 정해놓은 거 했는데 하라고. 그 다음에 바뀌어졌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주라는 게 어머님은 네. 벌써 그거를 그렇죠. 네. 학자보다 훌륭하세요. 요즘 엄마들은 제목도 잘 붙여요. 내가 병. 아주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4살, 5살의 특징이 내가 할래요거든요. 그래, 근데 그 내가 병 하니까 너무 이해가 쉽게 잘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오늘은 나도 부모가 처음이야 10번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미 씨. 저희 쑥쑥 박사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유미입니다. 아, 워킹맘이시구나. 그럼 소연이는 누가 키우나요? 소연이는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키워주고 계시고요. 예. 네. 참고로 지난번에 소연이 아빠가 나오셨고 오늘 소연이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네,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와우, 친정엄마 찬스가 있군요. 유미님은 든든한 친정엄마가 있어서 참 복도 많으세요. 네. 오늘은 워킹맘이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워킹맘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아마 모든 워킹맘 어머님들이 비슷하시겠지만 내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는 게 네,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직장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한 2년 동안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하고 키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또 일이 되게 많았던 시즌이었고 그래서 예. 네, 거의 친정엄마네에서 주말에 보내면 금요일까지 재우고 주말에만 잠깐 데리고 와서 얼굴 보고 네, 그리고 다시 친정엄마한테 일주일을 보내고 네, 그렇게 아이를 키웠고 네. 지금은 그래서 결론은 친정엄마 근처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잘하셨어요. 많은 딸들이 친정엄마 옆으로 이사를 가는 네, 것 그래서 같아요. 5분 네. 거리 안으로 찾아가지고 이사를 아, 가게 됐어요. 그렇구나. 잘했어요. 네네네. 주중에 친정엄마가 보시고 주말에만 겨우 아이를 만났군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무늬만 엄마라고 느꼈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제 아이를 제가 주말에 이제 아이를 만나러 가면은 저한테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지. 웃지도 않고 그 이제 신생아가 음. 제가 가면 이제 저한테 팍 안겨야 되는데 낯설지. 오히려 친정엄마가 이제 해주면 웃고 제가 하면 멀뚱멀뚱 모르는 가만히 사람 있고 있지.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그렇지. 근데 그걸 티내자니 또 그걸 티를 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갓난애기가 어떤 그래. 걸 알고 그렇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때 이제 그럴 때는 제가 마음 한켠으로는 아, 내가 얼마나 잘 살려고 이러고 있지?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래. 제가 뭐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 내가 뭐 지금 뭐 때문에 아기를 놓고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미울 때도 있었어요. 네. 아, 그러셨군요. 네네. 남편이 미울 때도 있다? 자,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물을게요. 네. 이외에도 워킹맘의 어려움이 많을 텐데 또 어떤 점이 어려우셨나요? 네, 일단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키워주시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가 좀 버릇없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친정엄마가 이제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말을 하면 엄마, 그 상황에선 애를 혼내야지 어떻게 그게 웃기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이제 그런 정도로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이제 좀 짜증도 많이 내고 말을 잘 안 듣고 네, 좀 버릇 없어지는 거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는 네네. 일단 저나 남편이었으면은 이걸 혼냈을 일도 귀엽다고 이제 허허 웃으면서 이제 넘어가시는 모습도 있으시고 이제 저는 아이가 하나하나 자기가 혼자 있으면 좋겠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할머니 손으로만 직접 해주시는 이제 극진한 사랑이 이제 네, 시작이 네. 귀여워서, 되니까 너무 귀여워서. 네, 그래서 저 마스크 쓰는 거, 신발 신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거 분명히 혼자 할 수 있고 혼자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까지도 할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이제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친정엄마랑 싸울 때도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냥 내버려둬야지 왜 해주냐 이런 것 때문에 트러블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엄마랑 항상 싸우면 레파토리인 그런 거예요. 예쁜데 어떡하냐 뭐 이제 그런 멘트 하시고 그럴 거면 네가 키워라. 네가 키워라. 네, 그럴 거면 네가 키워라. 나는 이제 못 키워준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네. 또 어떨 때는 니들도 다 이렇게 키웠다. 근데 지금 다 잘만 컸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네. 더 이상 거기서 할 말이 없어요. 네. 많이 맞아. 들어본 소리예요. 많이 들어본 맞아요. 소리예요. 네네. 그래. 네가 키워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네요. 네. 너네들도 다 그렇게 키웠다. 네네. 다 건강하게 잘 컸다. 지금처럼. 네. 친정엄마랑 싸웠을 때 두 분이 다 속이 상하셨겠지만 옆에서 듣는 우리들은 웃음이 나오네요. 다 우리 경험한 바라서. 네. 집집마다 그러는 것 같고 우리도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면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소연이 엄마는 아이의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기를 바라는데 할머니가 대신해 주시는 거죠. 이제 4살, 5살은 우리가 혼자서도 잘해요를 캐치프레이즈로 할 만큼 이제 혼자 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죠. 이제 할머니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라고 하시겠죠? 네, 할머니, 이때 다 소연이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 밖에 또 이 육아 방식에서 다른 부분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뭐가 다른가요? 일단은 밥 먹는 거부터가 엄마랑 저랑 좀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희 아이가 제가 임신 중독증 때문에 8개월 만에 1.7kg로 태어났던 미숙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엄마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다. 그렇죠. 네, 이제 그렇지. 이런 마음인 거 인큐베이터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제 입원해 있었고 이제 이런 것도 일단 마음이 아파서 얘를 어떻게든 먹여서 내가 찌우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시니까 이걸 얘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아이를 다 따라잡아서 평범한데도 이거를 먹는 시간 제외하고 간식 먹을 때도 쫓아다니면서 계속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저랑 이제 안 맞고 저 같으면은 애가 안 먹으면 조금 더 배고플 때까지 뒀다가 먹으면 자기 혼자 잘 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은 저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주말에 저희랑 이틀을 있다가 하면 친정엄마가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빠져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얘를 먹이는 거냐 안 먹이는 거냐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최근까지는 진짜로 금요일날 저희 집에 올 때 몸무게를 재서 보내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월요일 아침 몸무게 재는 거예요. 네. 와. 그러면 이제 빠진 것 같다, 홀쭉하다 이제 막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아기가 맨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저희 집으로 왔을 때 집안 온도. 이제 저는 이제 엄마들 이제 이런 육아 정보나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서 조리원 동기들의 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죠. 이제 집에는 이제 시원하게 아기가 있을 때 태열이 오른다고 해서 온도를 시원하게 해야 된다. 뭐 22도 뭐 23도? 4도? 거기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온도에 맞추면 어른들은 되게 서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엄마는 너무 춥다, 애기 감기 걸린다, 뭐라도 입혀라, 덮여라 이제 거기서부터 씨름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또 애기가 울 때는 전 조급한 거예요. 얘를 빨리 울음을 뭔가 해결해줘서 빨리 그치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친정엄마는 되게 천하태평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좀 해봐 막 이러면은 아니 애가 울 수도 있는 거지. 애가 울면서 크는 거지. 너는 이걸 어떻게 안 울게 키우려고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실갱이가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애기가 이제 낮잠을 잘 때 저는 이제 조용조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만이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고 이제 그래서 조용조용 하라고 하는데 엄마가 아니야 애기들은 시끄러운 데서도 자야 돼 하면서 방문을 탁 열고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TV도 막 크게 틀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초반에 엄마랑 많이 싸우고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초반에 이제 저랑 싸우고 엄마랑 저랑 막 울고 엄마 집에 울었어요? 중간에 이제 가버리시는 거예요. 나 이제 니네 집 안 와 하면서 이제 가버리시고 이제 그런 일도 이제 간간히 있었죠. 엄마랑 둘이 싸우고 서로 울고 할머니가 엄마가 집에 가버렸을 때 두 분은 굉장히 속이 상했겠지만 옆에서 싸움 구경하는 우리는 참 재미있기도 해요. 집집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금요일에 엄마한테 보낼 때 몸무게를 재서 보내신다는 게 정말 아주 할머니 걱정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가 돼요.
사실 8개월에 1.7kg의 미숙아로 태어났다니까 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뭐 먹여준다, 먹여주지 마라 이런 걸로 다들 이제 난리인데 제 생각에 엄마 아빠랑 함께 있을 때는 혼자 먹도록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좀 하고 싶으신 대로 좀 해도 될 것 같고 얘가 이제 5살, 6살, 7살 되면서도 좀 더 그런 것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너무 그걸로 싸우지 않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는 우리가 엄마 편을 들어서 할머니한테 혼자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번 이야기는 보니까 저희가 다 할머니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도부터 시작해서 좀 뭐 잠잘 때 시끄러워도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다 지나오고 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아이도 살면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3040 엄마들은 그 당시에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이 다 경험해서 키웠고 다 잘 키웠고 너네도 다 그렇게 키웠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친정엄마가 그렇게 싸우고 둘이 서로 울고 집에 가버리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누가 먼저 손들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고 헤어지고 나면은 네. 친정엄마가 이제 더 서운하거나 뭔가 이럴 때는 집에 가서 전화를 걸어서 2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화해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다 못한 얘기랑 아까 했던 얘기를 한 번씩 다 또 하는 거예요. 이제. 네네. 넌 그래서 서운하고 뭐 이제 뭐 큰 얘기들을 막 해요. 네,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엄마가 이제 카톡을 해요. 왜냐면 제가 애를 혼자 보면 또 힘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애기 밥 먹였냐, 애기 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톡이 오면 저도 이제 이거 엄마가 그냥 화해하는 거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근데 참고로 저희는 원래 결혼 전에도 아기가 네. 태어나기 전에도 엄마랑 그렇게 싸우고 화해하고 이제 이러는 모녀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이제 익숙하게 보고 저희 친정 아빠도 익숙하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친정 엄마가 와서 하는 얘기가 나 이제 유민 안 갈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친정 아빠가 옆에서 달래주신대요. 그래도 애 혼자 힘들지 않겠냐,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또 이런 식으로 또 달래주시고, 네. 저도 이제 남편이, 그래도, 너가 연락해라, 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얘기해주시고, 남자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가운데서 애를 많이 화해를 쓰는 거죠. 시키시는. 네. 네네. 그래도 두 분이 뒤끝은 없으신가 봐요. 저는 잘 싸우지도 않지만 또 싸우면 좀 뒤끝이 있거든요. 서로 이제 워낙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네, 더 네. 그런 건 적응되셨어. 없어요. 네. 그렇군요. 네네네. 둘 다 싸우고 서로 화해하고 한다니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그렇지. 같아요. 맞아요. 네. 싸우다 정드는 거야. 네네. 서로 싸우고 화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엄마 마음에 대못은 박지 마세요. 네. 친정엄마가 연륜이 있으셔서 아이를 잘 키우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친정엄마의 육아 방식에 대해서 자랑을 해볼 기회를 드리겠어요. 네. 네, 일단은 그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지금 네.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엄마들만의 그런 육아 룰 같은 게 있어요. 네, 뭐 분유는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먹여야 되고 네. 뭐 다 이런 룰들 하루에 뭐 우유는 1000ml를 넘기면 안 되고 네. 뭐 그런 되게 세세한 룰들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안 지켜도 되는데 엄마 마음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애한테 잘못하는 느낌이 그렇지. 드니까 네.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해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애기가 우유를 막 더 먹고 싶어 하거나 이러면 저는 안 돼 하고 이제 양을 깎아서 이제 이렇게 주는데 친정엄마는 그거 다 소용없다. 먹고 싶을 때 많이 줘야 된다. 그게 그렇지. 숫자는 무슨 소용이냐. 애마다 다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친정엄마가 막 더 먹고 싶으면 더 주고 이랬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그 숫자가 뭐라고 뭐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애들을 키워봤는데 엄마 말을 의외로 안 듣고 그쵸. 이제 다른 엄마들의 육아 얘기를 더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때 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말이 되게 많으세요. 수다쟁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가 만약에 애를 혼자 봤다면 지치고 막 졸리고 피곤하니까 별 말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아이한테. 애기한테. 네, 그렇지, 네. 그렇지. 예, 왜냐면
너무 이제 그때는 막 비몽사몽 상태고 항상 이제 말을 많이 힘드니까. 안 했을 것 네, 같은데 네. 친정엄마 혼자서 몸 말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아이한테. 네. 어. 그냥 우유를 줄 때도 소연아 이거 할머니가 탔다 뭐 음.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아. 하시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그래서 아기가 좀 말이 빨리 네, 트이고 네. 말을 또래 입에서 잘하는 것 같다는 영향이 생각이 크죠.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엄마가 되게 잘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고 또 네. 되게 에너지가 넘치셔가지고 주말에 가면 이제 다이소를 가시는 거예요. 네. 주말에 이제 저희가 보니까 시간이 되시니까 아, 다이소에 가서 혼자서? 네. 일주일치 아이의 놀거리를 사시는 거예요. 풍선, 뭐 흔드는 거, 뭐 이런 거 다 사서 주중에 이제 그걸 애기하고 해주시는 거예요. 와. 네, 근데 신생아 때는 어린이집을 안 다니니까 한 2살까지는 어린이집을 안 다니니까 하루 종일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가 하루 종일 심심할까봐 뭐 신문지 찢는 것도 시키고, 네, 그래서 풍선놀이에서 막 대단하신 할머니. 이렇게 던지는 거, 치는 거, 뭐 이런 것도 시키고. 유치원 선생님 하셨어요? 아닌데 오히려 진짜 대단하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놀아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저였다면 못했을 만한 걸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대단하시네. 경험도 하고 네, 네, 에너지도 네. 넘치시고 네, 네. 소연이 사랑하는 그리고 마음에서 제가 보니까 저는 일단 제가 몸이 힘들고 여유가 맞아. 없는데 네. 친정엄마는 뭔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기를 키울 때. 음, 그래서 저면 힘들어서 산책도 못 나갈 텐데 그냥 되게 간단하게 간식 싸서 아기랑 유모차 걸고 산책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간식도 먹여주시고 그런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할머니 짱. 할머니 짱. 네. 참 우습죠. 우유 1000ml에 목쓴 거는 30, 40대 지금도 많아요. 네. 그거 아닙니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그만 먹는 것이 맞습니다. 에릭슨이 아이의 욕구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반응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키울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양도 맞아. 정해놓고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큰애는 항상 남겼어요. 그리고 둘째는 항상 다 먹었어. 근데 너도 더 안 줬어요. 근데 그것이 나는 이거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 근데 지금도 크면 보면 큰애는 작고 네. 작은 애는 커요. 그러니까 큰애 집에 가면 먹는 양이 네, 다른 거. 이게 뭐야 이러라고 했냐? 더 주지도 않아. 근데 이 집에 가면 항상 넘쳐요. 아이고 먹어도 너무 먹네. 그러니까 두 자매가 서로 달라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아동학도 처음에 저기 하면서 아동학 발달 책에 그렇게 했어요. 몇 개월을 정해놓고 했는데 하라고. 그 다음에 바뀌어졌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주라는 게 어머님은 네. 벌써 그거를 그렇죠. 학자보다 훌륭하세요. 경험으로. 네. 네. 그래서 할머니가 참 정말로 잘하고 계셨어요. 네. 아이가 이게 끊임없이 말을 해주는 것은 소연이 언어 발달에 아주 중요하죠. 네, 우리가 육아 원리에서도 그거 얘기하거든요. 끊임없이 말해주라고. 해줘야 돼. 네. 그러니까 정작 엄마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또는 엄마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연이 엄마가 성공 육아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아이를 키울 때 뭐든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걸 스스로 찾아서 잘 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저의 육아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좀 혼자 하는 걸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게 혼자서 해서 그런 작게 얻은 성취감이 있어야 다음에도 그걸 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네. 그래야 뭐든지 처음 접했을 때 겁먹지 않고 도전해보는 게 네, 익숙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작은 거 하나부터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살 때부터는 이제 시킨 게 옷 혼자 입는 거, 팬티, 그다음에 내복 이런 거 혼자 입는 거 꼭 연습시키고 그래서 뒤집어 입어도 그냥 네. 둬요. 어쨌든 네. 자기가 스스로 입은 입었으니까. 거니까 예, 좋은 그렇게 거예요. 하고 네, 있고 네. 샤워할 때도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혼자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샤워할 때도 비누칠도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와우. 샤워기로 물 뿌리는 것도 다 튀어요. 사방에 물 다 네, 튀는데 네.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음. 요즘에는 이제 같이 샤워할 때 저도 거품 칠하고 있으면 자기도 자기가 혼자서 거품 칠하고 제가 샤워기 쓰고 주면은 자기가 이제 또 거품 헹구고 이렇게 네, 하고 네. 나와서 서로 이제 각자 로션 바르고 각자 옷 입고 그게 중요해요. 네네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 이제 내가 병이 생긴 거예요. 아. 모든 걸 다 내가 할 수 내가. 있다라는 게 생겨서 어. 이제 아빠는 힘들어해요. 그냥 아빠도 자기가 해야 되는 병이 있어요.
애가 이제 유산균을 이렇게 우유에 탔다. 근데 그걸 흘리면 이제 아빠는 그게 싫은 거예요. 닦아야 되니까. 근데 애는 흘려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스트레스 받지만 사실 저는 그 좋은 거라고 그 좋은 생각하거든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딸기 먹을 때도 자기가 씻어서 자기가 꼭다리를 따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네. 시간 사실 오래 걸리는데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요즘 엄마들은 제목도 잘 붙여요. 내가 병. 아주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4살, 5살의 특징이 내가 할래요거든요. 그래, 근데 그 내가 병 하니까 너무 이해가 쉽게 잘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내가 병은 내가 해봐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그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엄마가 하고 있는 게 아주 최고의 그 육아 방식이에요. 이제 어찌됐든 이 육아 방식이 달라서 친정엄마랑 싸울 때도 있지만 아이 엄마나 아이에게 미안한 일도 많이 있겠죠. 지금 잘해주는 것도 되게 많아요. 할머니도 그렇고 잘하고, 엄마는. 소연이는 분명히 잘 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나 아이에게 또 미안한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그냥 워킹맘이라는 것 자체가 미안할 때도 있어요. 네. 그냥 워킹맘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네. 마음이 기분 감정. 네, 왜냐면 제가 해줘야 될 거를 제가 못 해주고 할머니가 대신 해줄 때는 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네.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 어린이집을 갈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바빠서 전화를 잘 못 받으니까 무슨 일 생기면 그냥 할머니한테 모든 걸 다 연락해 주세요 할 정도로 네. 제가 많이 이제 아이랑 그렇게 못해서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안해요. 맞아요. 우리도 다 워킹맘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워킹맘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미안함이죠.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언젠가부터 맨날 아침에 엄마 오늘 비 와? 안 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비 오느냐고 묻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비가 오면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우산을 갖고 오는데 우산을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미리 우산을 챙겨가고 싶어서 하여튼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그 엄마도 나와서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을 가져다 주지 못한 거 그게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미안함들이 항상 있죠. 이제 지금은 아이가 어려서 표가 안 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가 또 잘해주고 계시지만 또 할머니가 할 몫이 있고 또 엄마가 할 몫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직장에서도 연차도 내고 어찌됐든 또 좀 시간을 쪼개서 그 엄마로서 하는 일에 시간을 조금 더 써보는 것을 나는 권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육아라는 게 시계를 돌릴 수가 없어요. 다시 이 5살이 지나가고 나면 5살이 해줘야 될 일이 있는데 7살이 돼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는 이제 잘 보살펴주고 양육을 잘하면 됐는데 5살부터 유치원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그 연령에서 해야 됐던 어떤 학습적인 기초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바쁜 가운데에도 그렇게 하라고 그거를 좀 말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친정엄마한테 정말 미안한 부분인데 네, 정말 이상하게 친정엄마가 어떤 저녁 모임이 있다거나 이제 그러면 꼭 야근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진짜 특이하겠네. 엄마가 항상 며칠 전부터 얘기하세요. 나 몇 요일은 너 뭐 7시까지 올 수 있지? 근데 뭐 그게 빠른 시간도 아니에요. 저 때문에 항상 약속도 뒤로 가장 늦은 잡으시네. 시간으로 네. 잡으시는데 7시까지 올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알겠어 이렇게 하고 그 당일날 나 오늘 모임 있는 거 알지? 7시까지 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알겠다고 하는데 꼭 그날 무슨 일이 생기거나 너무 정신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다가 집에 가려고 하면 그때 딱 생각이 나. 그래서 그때 딱 전화하면은 엄마가 되게 이제 슬픈 목소리로 내가 오늘 모임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 뭔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도 일하는 제가 바쁜데 그 일을 멈추고 오기를 바라시지는 않으니까 중간에 막 보채지는 또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미안한 부분이고 그래서 근데 제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마 친정엄마니까 믿는 마음이 있어서 방심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늦어서 못 가게 되면 전화를 또 해드리고 미안하다고 하면 엄마가 더 좋아하시겠죠? 믿겠거니 하고 전화를 안 드리는 것일까요?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드린 것일까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정말 바빴어요. 항상 이상하게 그 뭔가 어떤 일이 생기거나 급하게 뭔가 경황이 오늘까지 없어서. 꼭 해결을 그래, 해야 되는 그래. 일이 생기거나 이제 이러면 어떨 땐 중간에 연락을 남겨요. 엄마 나 오늘 미안한데 7시까지 못 갈 것 같아 하고 그 뒤로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바빠서. 그래서 네네네. 그런 일이 생기는데 또 이제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내가 진짜 만약에 친정엄마가 아니고 다른 시터나 누군가에게 맡겼다면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그쵸. 일 아니면 육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지 않았을까? 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할머님 잘 아셨죠? 이번 기회에 친정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이거 표현해 해본 보실래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 특별히 어려워요. 기회를 주는 처음이.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네. 오히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응. 엄마랑 그렇게 연락을 많이 안 했어요. 남편하고 놀기 바쁘니까 신혼 때는 네네. 네 놀기 바빠서 연락 안 했는데 이제 애가 생기고 당장 내가 급하니까 이제 맨날 엄마를 찾고 이제 엄마랑 맨날 연락하게 되고 이제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저한테는 가장 큰 절친이거든요, 엄마가. 그 누구보다 남편이나 저희 친정엄마랑 있을 때가 가장 편하니까 그래서 가장 절친인데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봐서 네네. 엄마 고마워. 네. 어머님 따님 마음 아시겠죠? 네. 그래도 그렇게 자주 싸우는데도 절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사이가 좋은 모녀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사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한없이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친정엄마는 손주도 귀하지만 내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힘들어도 희생을 감수하시는 것이죠. 소연이 엄마도 나중에 친정엄마가 되면 그 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워킹맘으로 직장에서 일하느라 힘들고 아이한테 미안하고 엄마한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들을 모두 감당해내면서 씩씩하게 일하고 있는 김유미 씨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힘내시고 소연이는 할머니와 엄마 아빠의 정성으로 잘 자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쑥쑥 박사에 출연해 주신 김소연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김유미님에게 네. 소연이 엄마에 감사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매우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